정보톡 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숙둔방의 박교 원장님 모시고서 자율신경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자율신경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흔하게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율신경질환. 그렇죠. 네. 자율신경질환이라는 용어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많이 사용들 안 해요. 네, 그러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율신경질환은 네. 생소해요. 그러나 네. 이 자율신경질환이라는 것은 또 온 몸을 문제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라인을 통틀어서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작용은 다 틀려요. 네. 다 틀린데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네.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사람이 어떠한 거 나른함과 무엇을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에 어떠한 거 발전성이 없고 네. 좀 나태해지고 나른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자율신경에서 나오는 질환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뭐 중년 이후에 사람이 나른하다, 네. 의욕이 없다, 어떠한 그 권태감이 온다, 네. 또한 어떠한 그 성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점이 생긴다. 네. 이런 모든 것이 다 자율신경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 자율신경이라 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율신경은 물론 모든 신경따발은 네. 뇌신경 따발에서 시작해갖고 네, 네. 척추신경 따발로 이어져서 온몸 전신이에요. 네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을 다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자율신경이 무너졌을 때 네. 사람이 나른하고 의욕이 없고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나요? 네네. 맥이 빠지고. 네. 그리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 성적인 문제도 결부가 돼요.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하네요. 네. 이 자율신경만 이상이 없다면은 사람이 그렇게 나른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네. 단지 순간적 그리고 자율신경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네. 간단한 피곤함이 아니고 간단한 피곤함은 예를 들어서 뭐 잠 한번 자고 나면은 풀리는 것은 그냥 간단한 피곤함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이 몇 개월을 지속을 합니다. 나른함이. 그랬을 때는 일단 자율신경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다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네. 거군요. 초반에 자율신경에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교감신경계와 이게 부교감신경계가 또 하는 역할들이 또 좀 다른가요? 다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게 바란스만 틀려도 자율신경 질환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서로가 상충합니다. 네. 서로가 도와줄 때 있고 서로가 안 도와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바란스가 맞춰져야만이 사람이 모든 생활이 원활한데 이것이 깨졌을 때는 일단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감신경이 주로 하는 역할과 근데 부교감신경이 그것은 주로 이제 하는 소화질환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느낌 질환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요. 네. 네, 그거는 이론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네. 네.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환자분들이 쉽게 언더스탠드 한다면은 제일 먼저 오는 징후가 네. 그냥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울증도
이 자율신경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뭔가가 패턴이 깨졌을 때 우울증이 와요. 네. 그 패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자율신경 계통이에요. 그렇군요. 네. 우울증, 또 권태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전에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주로 이제 다루는 역할에 있어서 소화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시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이렇게 음식 맛도 없고 먹어야지 이게 교감신경이 잘 움직여질 텐데 네. 그러질 못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하면은 몸 안에서 엔돌핀도 생성이 돼요. 네.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엔돌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입맛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조금 근데 그것이 이제 원인이 네. 그야말로 이런 그 자율신경 질환으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는 거냐, 소화 질환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냐. 그러게요. 요거는 이제 네. 판단이 이제 각자 틀리죠.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 원인을 좀 쉽게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네. 그건 서로가 이 환자하고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화를 해서 그 자기의 어떤 이거 현재 상황을 알아야만이 저도 답변을 하는 건데 대개 환자분들이 전화해서 네. 무조건 대고 물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참 대답하기가 난해합니다. 네. 왜?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거는 그야말로 10%도 제가 언더스탠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무모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대개 전화 상담은 제가 와서 일단 상담을 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럼 이제 이 신경 다발들 중에서 자율신경계,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권태감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삶의 의욕들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는데 지금 이제 또 천고마비의 계절, 열심히 일해야 하고 활기차게 또 새학기를 또 맞이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에는 이 자율신경계에 대한 그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 중요한 게 즉 자기의 어떠한 그 건강 관리의 포인트에 따라서 많이 좌우돼요. 네. 자율신경은 본인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일종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네, 마인드 컨트롤을 본인이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심각해졌을 때 네. 그때는 마인드 컨트롤 갖고는 좀 어려워요. 그때는 이 척추를 다스려줘야 되고 뇌신경을 다스려줘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회복 안 돼요. 네. 이 자율신경 그 다발이 결과적으로 이제 척추를 통해서 나오니까 또 네. 척추도 또 네. 다스려줘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척추를 다스리면은 자율신경은 보강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이 온 몸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는 게 정말 일리가 있듯이 오히려 신경계 부분을 하려면 또 척추 부분을 또 다스리면 네, 척추 쉽게 되는군요. 부분에서도 어디냐 하면 이 목경추하고 네. 등허리 흉추 네. 여기가 자율신경의 분포도가 제일 많은 데예요. 네. 그리고 어디냐 하면은 그 엉덩이 쪽에 그 꽁지뼈 있는데, 네. 미추? 그러니까 천추하고 미추가 되죠. 네. 네, 거기가 자율신경에 가장 밀접한 데입니다. 네. 목경추와 흉추. 네, 그다음에 목경추와 흉추는 이제 등허리 쪽을 얘기하는 쪽이고, 거예요. 또 네, 미추와 네, 어디라고 천추요. 천추. 미추와 네. 천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이 척추에도 또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네. 처음부터 또 척추의 그것이 왜 종류를 그러냐 말씀해 하면은 주셨는데. 네. 이 뇌신경 따발이 뇌척추하고 네. 뇌척추는 바로 요 손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목경추는 이 목의 라인 C척추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등허리 흉추는 이제 T척추를 얘기하는 건데 이 C척추는 뇌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T척추는 장기를 갖다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맨 꽁지 쪽에 S척추 같은 경우는 이 하반신을 다스리게 돼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척추의 신경 따발을 다스리게 되면은 모든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그것을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이 신경은 척추에서 나오는 것인데 척추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군요. 근데 그 척추를 다스려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쑥뜸으로 다스리는 방법뿐이. 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쑥뜸뿐이 없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요. 상담 스케줄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셔서 상담 받으시면 더 시원한 해결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